안녕하세요. 오늘이 3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국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요, 군부대 주도로 인한 오염 문제죠. 그래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있는 주변 지역의 하천도 오염됨으로써 관광객이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근 상인들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주변 미관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도 지역적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 제도 면에서 보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은 억제되고 규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종 지역의 투자 유치가 곤란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고도 제한 문제인데, 고도 제한 규제는 신정축, 정개축, 제한 보호구역, 그 다음에 통제 보호구역 및 군부대 인접 지역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런 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 문제인데,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요, 재사건 행사와 관련해서 군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부대 협의 기간이 길고 형평성 면에서도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마다 협의 기준의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든다면 제한구역 내 군 아파트나 건설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민간인들의 건축물의 개보수는 제한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운영성의 문제인데, 민원 처리 기간이 관할부대, 상급부대, 국방부 검토,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회신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폐기된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구가 유출됨으로써 점차 낙후지역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행안전구역 내 과도한 고도 제한.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군용 항공기지법에서는요, 자, 현지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 높이를 지표면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매년 고충을 겪고 있는데 성토도 불가하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법에요, 민북 지역의 영농철에 이용할 중장비 출입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보완되었죠.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파주시 통일대교 민북 지역 영농인 출입 통제 완화 44조짜리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파주시는 통일대교 출입 절차가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할부대는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출입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으나 영농인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영농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 규정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북 지역 출입 시 영농인의 개별 남하를 불허하고 영농 보조 인력을 10명으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조치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출입 규정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인이 사전에 개별 남하를 민통선 초소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개별 남하가 가능해졌으며 1인당 인솔할 수 있는 영농 보조인 인원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공유지가 과다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사회권 침해,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원도의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은 여기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보 이익은요, 전 국민이 누리면서 부담은 적정적 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생활 편의 도모, 규제 완화 측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정에 알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그렇게 해서 지역 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입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군은 작전도 원활히 해야 되겠고 중요 군사시설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벨트형, 후방은 도너츠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요,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부대를 옮겨라 하면은 용지 확보 시에 지자체의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이 지금 의무화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 기피 시설로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지자체, NGO 단체, 국회, 정부, 즉 다방면적 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은요, 중요 재원인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용지 매각이 부진하고 지가도 하락하고 있고 지목 변경 곤란으로 세입이 축소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의 조건부 동의 사항에 대한 주민의 위반 사례가 많은데 경미한 주민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요, 군사시설을 이전해라, 훈련을 축소해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규제 완화, 피해 보상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군은 전면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는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에 대한 깊이, 님비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국방계획인데요. 먼저 국방계획과 군사시설 재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방계획 2.0 본격화로 일부 접경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유서 내용 1분 51초짜리 하나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취지는 병력 집약형 군대를 과학기술 기반의 정회화된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로 원주에 있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경기도의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상급 부대에 이어 앞으로 강원도 내 군단, 사단급 부대의 통합과 해체, 이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접경 지역에서는 사단급 부대 해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원주와 철원에서는 군병력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인력 중심의 병력 중심의 이제 분 배치해서 군부대 기계화 이게 있는 것 같고 또 육군은 상당수 이제 많이 감축을 합니다. 도내 접경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군사 보안을 이유로 국방개혁의 윤곽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위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방문했지만 도내 통폐합 대상 부대와 해체 이전 시기 등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에 좀 국방부가 나서고 지역에 와서 철원 같은 노개 시군을 수리하든가 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뭐 이제 우리가 안에 대응 계획을 만들지 뭐 그럴 거 아니냐. 설명해달라 그랬어요. 강원도와 접경 지역 5개 지자체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각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불거진 접경 지역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그래서 각 군별 개편 계획을 보면 먼저 육군입니다. 육군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신속 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 규제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개편 계획입니다. 1, 3군을 통합하는 지작사가 창설되고 지작사 외에는 지역군단, 기동군단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해군입니다. 수상, 수중, 항공, 입체 해상 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개편될 예정인데요. 여기 개편 계획을 보면은 항공전단, 기동전단이 항공사, 기동함대사로 개편됩니다. 해병대는 보면 입체 고송 상륙작전, 신송대역작전, 전략도서 방위 등 공지 기동형 부대 규제로 개편될 예정인데
이 개편 계획을 보면은 정보대 특수수색대가 정보대대 특수수색대대로 개편되고 항공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제 공군입니다. 전략적 억제, 항공 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 위주로 개편되는데 개편 계획을 보면은 위성 감시 통제대가 추가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국직하고 합동부대 개편을 보면 부대별 임무 수행의 효과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개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방 인력 구조 개편인데요. 우리가 상비 병력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될 예정인데 특히 육군 병력은 36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되고 해군, 해병대, 공군은 현 정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국방 인력구조 재설계를 보면 국방부는 기존의 간부 정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을 군인, 군무원, 민간 근로자를 총 국방 인력 개념으로 설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별, 신분별, 계급별 정원을 재설계하고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이, 군인은 작전 전투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장교 부사관 계급 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인력 비중을 5%에서 한 10%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정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군사적 정무성 기술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국방계획과 군사시설 보고역을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고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분석 중에 접경지역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